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와, 브라비. 깔끔했다. 우리 저번보다 호흡이 확실히 잘 맞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김정 씨 지금 이 순간 저랑 같이 초대 가수로 제 독창에 오셔서 협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재다능한 우리 김정 씨와 함께 여러분의 북마크 첫 순서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또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사가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 오늘부터 과감하게 버리세요. 와이나? 친톡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친절 뇌생남들이 있죠. 압류 계시죠?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KTV가 사랑한 남자 박힌돌 영종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멋있다. 잘생겼다. 네, 친절이라는 구호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친절.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 거기다 친절한 페이스까지 갖추신 다 가진 분이죠. 굴러온 돌,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멋있다. 오늘도 친절하게. 친절하게. 네. 지난 17일이었죠. 바이든 정부 취임 후에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합동 방한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로 쏟아졌는데 이번 주 친톡에서는요. 17일, 18일 양일간 이루어진 한미 장관 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세상 친절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3년간 정상회담이란 말이 익숙했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미 장관회담은 무엇인지 교수님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네, 이번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양국의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들이 두 명씩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2+2 회담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다 다니면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분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좋아하고 정상회담이 많이 줄을 이뤘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약간 좀 바뀌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먼저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국의 고위 장관들이 만나서 먼저 회담들을 하고 의제 정리하고 이게 보통 보는 우리 정상적인 외교로 이제 좀 돌아온 것이죠. 미국 국무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이렇게 방한한 게 11년 만이라 그러는데 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장관 회담 국가로 한국이 포함됐다. 요거는 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합동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아시아를 중시한다. 보통 과거에는 유럽이나 중동 먼저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서부터 아시아를 먼저 순방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전략축, 관심축이 아시아로 이제 이동을 좀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어떻게 장기적인 이 패권 경쟁을 준비할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가장 이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는 동맹국 일본과 한국의 직접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와서 이제 그 동맹 강화를 상징을 하고 대중국 이제 봉쇄 전선에 있어서 전의를 좀 다진다고 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방한한 두 미국 국무장관을 조금 더 딥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단 잘생겼어요. 잘생겼더라고요. 영화 배우 같아요. 중요한 거 사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또 미 국무장관 하기엔 젊습니다. 1962년생. 이제 59이에요. 1993년이니까 한 30살 될 때부터 국무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 지금 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외교위원 정도. 거기에 보좌관을 했으니까 웬만한 것들 다 챙기고 있죠.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제 한 10살 정도 위죠. 68살 정도 됐는데 웨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미 육사를 나와서 정통 군인인데 원래 군인을 하다가 전역을 하면 국방장관이 되려면 7년 기간을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법이 있나요? 네, 법이 있어요. 근데 4년밖에 지금 안 지났는데 미 의회가 이 사람은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인준을 해줬어요. 네, 인준을 해줬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유색인종, 흑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흑인으로 국방장관이 된 기록, 이것도 또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7일에 각자 전용기를 타고 따로 입국을 했잖아요. 네. 김종 씨도 봤죠? 그쵸. 두 장관이 사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네. 같은 곳에 오는데 따로따로 비행기 하나씩 타고 오는 거 보면서 이것이 스웩인가, 플렉스인가 생각했거든요. 오스틴 장관 또 네. 블링컨 장관 사실은 오산 공군기지에 내린 게 2시간 차예요. 불과 두 사람이. 진짜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같이 오지 이러는데 그렇죠. 기름값도 아껴야 되는데 고유가시대 왜 따로 왔대? 다 나름대로 이제 이유와 일정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의 일정만 봐도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지만 18일 날 한미 2+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 다음에 블링컨 장관은 그날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일날요? 예, 이제 미국 현지 시간 18일 날 밤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가가지고 양재치 미 외교 담당 이제 정치국원 또 왕이 외교부장 이래가지고 같이 미중 간에 또 중요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스틴 국방장관은 하루 더 자고 또 미군 기지에서 이제 장병들 격려하고 이렇게 출국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장관들의 전용기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진 비행기일지 완전 궁금한데 저만 그런가요? 혹시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그 국방장관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는 그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나이트워치라고는 불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육상이 초토화됐을 때 공중에서 전쟁 지휘를 할 수 있는 비행기. 아 진짜요? 네, 그 국무장관은 또 큰 비행기 나름대로 또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 미국의 이제 주요 뭐 군 그 사령관들도 전용기들이 조그만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타봤어요. 저 타봤어요. 어머나, 타보셨어요? 직접? 진짜 타보셨어요? 와우. 근데 나 때 이게 통역장비 할 때 있잖아요. 아 통역장관 하실 때 그거 할 때 궁금한 게 타주면 이 일반적인 비행기랑 비슷해요? 좌석이나 뭐 혹시 뭐 침대도 침대 있을 것 같구만. 영화에서 보니까. 보안 사항이에요. 안 타보셨죠? 별게 다 보안 사항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 군용기를 이제 전용기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 있어요. 과거에 저도 이제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특사로 한국에 와서 제주 갈 때 그때 같이 이제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 와. 군용기 CN-235라고 꽤 큰 수송기를 안에 이제 다 드러내고 네. 소파를 안 치고 그래가지고 운용하는데 스튜어디스가 남자 스튜어디스가 이제 육군 중위 한데 딱 탔는데 와. 쟁반에다 뭘 딱 받쳐가지고 육군 중위가요? 네. 그분들이 음료 서빙도 해요? 아 그럼요. 밥 서빙도 하고? 밥은 여기서 제주 가는데 밥까지는 안 나왔고요. 간단히 이제 음료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좀 서비스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제공이 됐습니다. 와, 두 분 다 아주 신기하다. 배틀인데요, 이거? 다들 뭐 전용기 타고 네. 다니시는 분들이야. 잘 나가시네요. 네. 자, 지난 17일에 일단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정오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곧장 사욱 국방장관이랑 1대1 회담을 가졌거든요. 소장님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네, 일단 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네. 서욱 장관이 먼저 이제 이렇게 국방 두 사람이 이렇게 조기에 한국에 방한한 거는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중시 정책 이런 거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틴 장관도 한미 동맹은 정말 앞으로도 철통같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공개 회담 내용이 중요하겠죠. 공개는 되지 않지만 거기서는 뭐 통상적으로 보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들 이런 거 교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국방장관 오스틴 장관이 일본을 거쳐왔으니까 한미일 간의 또 군사 협력 이 북핵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용 외교부 장관이랑 1대1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좀 예상보다 좀 블링컨 장관 발언 수위가 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모두 발언해서 좀 덕담을 그렇죠. 하고 비공개에서 이제 서로 좀 뭐 가시도친 설전을 그쵸, 하더라도 그쵸. 하는데 이번에는 블링컨 장관이 정우영 장관 앞에 앉혀놓고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아마 센 발언을 했네요. 블링컨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먼저 좀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권이나 민주주의, 뭐 법치 이런 것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을 좀 때리기 위해서 거론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좀 이런 가치 동맹에 한국이
동참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다소 센 발언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한미 장관회담의 목적이 한미 간 동맹을 재확인하고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 이렇게 비장하게 나오세요? 무섭게. 미국 두 장관에게 대접한 음식은 과연 무엇인가? 인정.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니 사실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는 호스트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공식 회담에서 좀 삐걱대던 것도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좀 풀 수도 있고 말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만찬 자리에서 더 중요한 얘기가 오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불고기? 잡채? 대표적인 한옥으로 돼 있는 이런 데 가서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상징적으로 뭐 미군 기지나 우리 한미 연합사 이런 데 가서 식반 들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뭐 장병들을 격려하는 이런 장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거 못 보셨죠? 네, 못 봤어요. 봤죠. 언론 통해서 전혀 못 봤어요.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진짜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 한미 양측이 서로 조율하는 단계에서 야 이번에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 밥을 그냥 따로 먹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시절에 블링컨은 또 한국에 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때 이미 한국 음식 먹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때 한국에 와서 순두부집을 갔다 그래요. 사인이랑 사진도 남기고 와서 그게 아직 그 집에 있대요. 아, 그래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왔을 때 가야 되잖아요. 못 네, 갔네. 못 근데 이제 갔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순두부 맛을 못 보고 지금 떠나게 된 거죠. 아깝네. 근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두 장관이 방한을 하기 하루 전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대미 담화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 연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좀 약화해서 했잖아요. 기동 훈련을 안 하고. 네. 우리가 언제 규모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중요한 건 끄트머리에 네. 또 대남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발편잠 자려면 발편잠 뭔지 아세요? 발편이 발편이 자는 거. 네. 발 뻗고 좀 자고 싶으면 앞으로 4년 동안 바이든 임기 4년 동안 어설픈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경고 메시지까지 협박 아닌 협박이네요. 덧붙여놨어요. 잠 네. 설칠 일 만들지 말아라. 네, 네, 네. 그 씬스틸러 같은 거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쨌든 주연 아닌데 네. 아주 굉장히 이제 그쵸. 존재감을 짜잔. 감초. 그쵸. 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런 역할을. 그렇죠.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 한국 네. 와서 회담하고 네. 또 돌아가는 길에 중국, 자신들의 우방인 중국 네. 이제 그 외교부장하고도 만나고 회담하고 네. 하는 걸 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이제 있을 수만은 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존재감. 네. 또 한 명의 신스틸러가 이틀 간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가 나온 다음에 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최선이 그 예. 여자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을 상대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군사훈련 8일 날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미국이 뭘 하겠다고 자꾸 우리한테 관청을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미국과 뭐 마주 앉을 뭐가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뭐 한반도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한반도 둘러싼 이슈가 없었잖아요. 네. 코로나니 그렇죠. 뭐니 각자 다 맞습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역시나 그 김정은의 참모 투톱 김여정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 사람들이 아마 뭐 남쪽 문제 대남 문제와 북미 간의 문제 이 두 개를 각각 아마 관장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대2 한미 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조심스럽겠지만 두 분의 예측은 어떤지 먼저 소장님부터.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북한과 미국이 최근 뭐 약간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이게 탐색전 서로 뭔가를 좀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냉담하게 있고 뭐 이러던 상황이 아니라 블링컨 장관이 그동안 주도해온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북 정책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해 나가는 이 와중에 북한이 뭔가 지금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 서로 네. 뭐
말은 앞으로 접촉을 무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너 안 만날래 자꾸 이러는 거 자체가 더 이상하죠. 뭔가 만나고 관심이 싶은 거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2018년에 봄날을 다시 만들기 위한 이런 프로세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좀 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권은 변하지만 대한민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고 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네. 티키타카하고 티격태격 하는 거거든요. 아. 큰 기조는 안 변했어요. 근데 거의 정도 차이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를 하고 남북 관계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견인하자는 입장인데 미국은 원칙적으로 비핵화 먼저, 인권 문제 먼저 이게 양극이 큰 것 같잖아요. 근데 한미 어느 쪽도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길게 한미 양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어쨌든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기조 하에서 이름이 뭐가 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냥 계속되고 있고 지금 뭐 올해나 뭐 하여튼 내년까지 잘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유지되고 희망의 빛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초기에 개최된 한미 장관회담이었던 만큼 결론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한반도에서 살아갈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봅니다.